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사는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보통 이런 데에는 시월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부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저희 새언니와 시어머니인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집은 나름은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집이고 오빠는 대학원에서 만난 새언니랑 결혼했어요. 둘 다 아직도 공부 중이고 원하는 공부 마무리한다면서 아직 조카는 없는 상태인데요. 새언니의 집도 잘 사는 편이고 새언니의 부모님도 두 분 다 고학력자의 교육자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새언니 첫인상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많이 배운 사람 티가 나는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 나도 나중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얼굴도 엄청 예쁘거든요. 새언니는 저희 집에서 굉장히 잘하고 저희 엄마가 좀 귀찮게 불러대거나 어디 같이 가자고 해도 싫어하는 내색 없이 다 맞춰주는 편이었어요. 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월드 이야기도 많이 접하고 이런 사연에서도 진상 시어머니 이야기를 보면 저희 엄마랑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쩜 새언니는 저렇게 불쾌한 내색 한번 안 하시는지 천성이 착한 분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엄청 대박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같이 백화점에 쇼핑 간 새언니가 저희 엄마랑 크게 싸우고 뺨까지 때리는 스케일 큰일이 있었거든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모두 언니 편을 들었을 정도면 저희 엄마 성격이 어떤지 짐작이 가시려나요? 저희 엄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돈 많이 쓰긴 하지만 유명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고객일 거예요. 돈 있으니까 대놓고 싫은 내색은 못하는데 어느 매장에 들어가도 직원들이 멈칫하거나 회피하려는 시선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뭐 하나를 사더라도 꼬치꼬치 질문을 엄청 많이 하고 귀걸이 두세 개 고르는데 나머지 비교하는 제품 설명을 다 해달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소비자니까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설명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꼬투리를 잡는다고 해야 하나? 이 제품은 이번 시즌 트렌드 컬러로 나와서 세련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세련돼 보여요? 촌스럽구만. 이런 식으로 꼭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요. 멤버십 적립이나 포인트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 해달라고 우기기도 해요. 직원분이 왜 안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도 지금 나 가르치려는 거야? 내가 저번에 그렇게 썼다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투덜투덜 트집 접다가 사온 거 10개 중에 3, 4개는 꼭 반품하고 반품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딴 걸 팔았냐고 성질내며 집어던지고 가기도 했어요. 저도 어릴 땐 저도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 몰랐는데 점점 커가고 친구들이나 친구들 부모님이랑 쇼핑 갈 때 따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사는 모습도 다르고 직원분들 표정도 다르고 분위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엄마 따라서 어디에 잘 안 가니까 새언니를 데리고 자주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언니랑 있을 때는 안 그런가 싶었던 게 새언니 표정이 항상 차분하고 밝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같이 쇼핑 나가자고 해서 별일 없겠지? 어떤 분위기인지 엄마가 달라지기라도 했나 궁금해서 따라 나왔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엄마는 별로 변한 모습이 없었지만 엄마가 괜히 성질내고 트집 잡을 때마다 언니가 야긋한 목소리로 중재를 해주곤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가장 유행하는 컬러라고 할 때 다들 눈이 삐었나? 이봐 직원, 지금 너 이게 이쁘다고 하는 거야? 라고 따지니까 새언니가 어머니, 화장품 컬러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색감이 가장 유행하는 컬러라고 뉴스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어머니한테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번 이게 발라보시고 결정하는 게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는 스킬 쓰니까 엄마도 머쓱한지 볼에 한번 발라볼게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항상 옆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그 상황이 끝나길 기다리곤 했었거든요.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편하게 쇼핑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가정용품 매장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계속 무슨 냄비 더 사고 싶다 했었거든요. 거기서 또 직원분한테 엄마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코팅이 어떻네, 손잡이가 무겁네 하면서요. 거기 직원분은 젊은 분은 아니고 조금 나이 있으신 아주머니셨는데 정말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주셨어요. 아마 저희 엄마를 처음 보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도 집에서 이 냄비를 써서 요리를 했는데 용량도 넉넉하고 이물질도 안 들러붙고 재질이 어쩌고 하시는데 엄마가 또 막말하더라고요. 넌 내가 집에서 한가롭게 가족들 밥이나 만들고 있을 것 같이 생겼냐? 라면서요. 아니 그럼 요리 안 할 거면 냄비를 왜 사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젊은 분도 아닌데 반말하고 그러니까 새언니 앞이라서 그런지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고객님, 요리 자주 안 하시더라도 파티 요리 시에도 용량이 넉넉해서 몇 인분까지 한 번에 만드시기 좋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껴들었어요. 엄마, 과소비하지 마. 안 살 거면 그냥 나가. 하니까 그동안 항상 조용했던 제가 반응한다 생각했는지 딸이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지 저한테 막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년은 지 귀찮을 땐 따라오지도 않다가 왜 오늘 따라와가지고 헛소리야? 평소에 저한테 저렇게 막말하거나 욕한 적이 없었는데 직원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래서인지 저도 놀랐고 우리 엄마가 이중인격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새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어머님 그만하시죠 하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지만 고분고분하던 새언니가 가로막으니 엄마는 새언니한테도 막말을 시전해버렸어요. 너 뭐야? 인연이 이쁘다 해줬더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도끼 눈을 뜨고 말대꾸야? 어머니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움찔하는 것도 없이 당당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언니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당황을 했는지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 혼자 화내고 소리 지르다가 또 괜히 직원 아줌마한테 니년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 가정 파탄을 내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다 괜히 옆에 있던 냄비를 잡아서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데 새언니가 덥석 엄마 손목을 잡아서 냄비를 내려놓게 하고선 어머니 나오세요. 그만하세요. 하니까 갑자기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놔! 놔 놓으라고! 너 시어머니가 우스워? 하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턴 저도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찰싹 살을 감는 때리는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가 새언니 뺨을 때렸더라고요. 너무 놀라 벙쪄 있는데 새언니는 놀란 기색 없이 침착하게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나오세요. 네가 미친 거냐? 어디서 오라가라야? 하며 이번에 새언니 머리채를 붙잡고 막 흔드셨어요. 이리저리 새언니 몸이 흔들리고 결국 땅바닥에 뒹굴게 되었어요. 야 이년아, 네가 감히 나를 오라 하고 이딴 짓이야? 너 같은 년은 버릇을 고쳐야 해. 울부짖는 엄마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새언니가 일어섰어요. 그러자 엄마가 또 손을 한번 위로 올리며 후려치자 이번에 새언니가 엄마의 손목을 잡아감더니 반대 손으로 똑같이 엄마 뺨을 확 꽂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어머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구경하려고 모여드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릇 매장이라서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 동영상 촬영 안 당한 거예요. 언니가 엄마 뺨을 날리고 손목을 잡고 질질 끌고 비상계단 쪽으로 갔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작게 이야기하고 따라갔어요. 너무나 충격이 컸던지 엄마는 조용히 끌려가더라고요. 계단에서 언니는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하면서 또 특유의 차분한 태도로 이야기했고 엄마는 분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씩씩거리며 내려가는 엄마를 따라서 저희 모두 다 같이 집에 왔고 집에 오자마자 죽는 소리 우는 소리 하는데 아빠도 오빠도 엄마가 쇼핑 가서 사는 거 본 적이 있으니까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지만
또 며느리가 어른을 때렸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할 수도 없어서 곤란해 보이더라고요. 아빠가 아가, 그렇다고 사람이 많은 데서 그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걸 보이면 되겠느냐? 하면서 어렵게 한마디 하셨는데 새언니는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분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 수없이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가족이기도 한 아가씨한테 사람 많은 곳에서 욕을 하시고 품위 없이 물건을 집어던지시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른을 때리는 것에 대해선 제가 잘못하면 맞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머님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3살짜리 떼쓰는 아이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생각할까요? 전 저희 가족 중에 유별난 사람이 있지만 그걸 말리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저 집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 먼저 때리신 거 먼저 사과하셔야 저도 사과를 드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새언니였어요. 저는 사실 새언니 말에 거들고 싶었는데 뭐라고 한마디 보탰다간 집에서 또 큰 소리 날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고 아빠도 오빠한테 가서 쉬라고 보내더라고요. 결국은 엄마는 화내고 씩씩대고 아빠한테 내 편 들어라, 아들한테 네 색시 왜 그러냐 등등 누가 봐도 자기 편 들어달라고 빽 소리를 치는데 아빠와 오빠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국 시간은 흘러가고 방에서 앓는 소리 내면서 안 나온 지 일주일째인데 언니도 절대 먼저 사과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저희 엄마지만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폭탄 같은 엄마 성질을 말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인 마음도 있고요. 엄마라 그런지 조금은 안쓰러운 감정도 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언니의 말도 감동받았어요. 혹시 언니가 이 사연 읽게 된다면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절대 사과 먼저 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당한 새언니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엄마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화해해서 온 가족을 보고 싶긴 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60대인 남자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여 나름대로의 꿈을 이루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소작농 생활을 하며 배운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상경해 안 해본 일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따라주어서 돈도 벌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일한다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자식 교육이 망가져 있더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 눈치를 보며 항상 집에 오면 후다닥 숨어서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이 들어가더군요. 그때마다 제 성에 안 차는 아들에게 구박도 하고 타일러도 보고 제 나름대로 아들과의 시간을 만들고자 주말에는 아들 데리고 등산도 가고 아들이 성인 때는 둘이 여행도 가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했죠. 돈을 벌면서 저는 못했던 공부, 정말 간절했던 게 공부였기에 아들에게만큼은 제가 못한 만큼 잘해주고 싶어서 온갖 과외와 학원들을 수도 없이 보냈었지만 아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인지 항상 하위권 성적을 전전긍긍 하더군요. 결국 아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괜찮은 여러 개의 명문대학에 지원을 했지만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재수가 확정돼서 그런 아들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저도 큰맘 먹고 회사를 안 가고 아들과 국내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한테 쪽팔려서 이렇게 못 있겠으니 외국으로 차라리 보내달랍니다. 저희 아들은 안 될 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이 저에게 울면서 하는 부탁에 그놈의 부모의 정이 뭔지 그날로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아들은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연락도 없더군요. 그래도 어찌어찌 그곳의 학교 생활을 몇 년간 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군대를 갔었죠. 그래도 미국에 몇 년을 살았으니 카투사라는 미군 부대에 지원해보라고 했더니 성적이 택도 없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일반 군인으로 전역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 5년 넘게 생활하고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저 대신에 거의 매년 가서 몇 달씩 아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아이 엄마가 같이 가서 1년 정도 같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 엄마가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아들을 부르자니까 애엄마는 다 큰 아들 중요한 졸업식에 불러와서 마음 힘들게 하면 안 된다며 저에게 졸업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암을 낫게 하고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병원과 치료를 다 받아보았지만 결국 아내의 병은 악화가 되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졸업을 하여 제가 그동안 엄마의 투병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군요. 자기 여자친구랑 졸업여행 가기로 했는데 꼭 지금 가야 되냐고요. 계획을 이미 다 짜놨는데 이런 거 미리 말을 해주지라며 전화상으로 짜증을 있는 대로 다 내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놈이 미친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 욕을 퍼부으며 야 이놈아, 짐승조차도 낳아준 부모가 죽는다고 하면 모든 일 다 팽개치고 옆에 있을 터인데 널 위해서 아픈 것도 숨기고 너만 챙기고 바라보던 엄마가 죽는다는데 넌 그놈의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냐? 그냥 평생 오지 말고 너 알아서 살아라. 앞으로 없는 자식으로 치겠다. 라고 말하니 바로 비행기를 끊고 날아오더군요. 그렇게 거의 1년 만에 한국 와서 보는 엄마한테도 대면대면하게 했으며 아들과 병실을 돌아가며 있을 때조차도 아들은 병실을 가는 걸 극도로 귀찮아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저는 도저히 못 참고 너무 화가 나 뭐라고 할 때면 저희 아내는 저보고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자기가 이제 가고 나면 저랑 아들만 남을 텐데 곧 죽을 자기 때문에 아들이랑 그렇게 척지지 말라고 하더군요. 몇 년 만에 보는 아들 그래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만류에도 어쩔 수 없이 참았지만 아들은 죽어가는 엄마를 앞에 두고 임종이 다가온 날조차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다고 자리를 몇 시간씩 비우곤 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죽어가며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우리 진성이 당신이 사랑스럽게 키워달라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아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느꼈는지 아내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게 이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자 자신이 죽어서도 눈을 편히 못 감을 것 같다고 부자가 척지는 것도 보기 싫다며 울던 아내에게 마지못해 알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놈은 그렇게 떠난 자기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장례식장에서조차도 뭐가 그렇게 급한지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있더군요. 정말 뺨이라도 한 대 쳐올리고 싶었지만 아내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놈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의 상속 이야기를 저한테 먼저 꺼내더군요. 어이없고 기가 차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엄마에 대한 예의도 없이 여친이랑 놀아나더니 이제 너 낳아준 엄마 하늘 날아가니 돈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억울한 얼굴로 어차피 자기한테 줄 거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상속 전부 다 해버리면 나중에 세금만 복잡해질 테니 자기 이제 졸업하고 미국에서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말을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아니 무슨 사업을 할 건데? 라고 말해보니 무슨 헬스장을 차려서 여자친구는 경영을 해보려고 한다며
영어 한마디 모르는 제 앞에서 온갖 영어를 써가며 유식한 척은 다 하더군요. 아들놈이 하는 것을 보아하니 제가 안 준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할 기세라 아들놈이랑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아내 말이 떠올라 그냥 지분만큼 넘겨주고 보냈습니다. 2번 다시 너한테 돈은 안 준다고 했더니 저한테 억울한 표정이 되어서는 아빠 그 많은 재산은 어쩌려고요? 라고 말하길래 저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앞으로 2번 다시 돈 이야기 꺼내지 말아라. 그 돈만 해도 큰 돈이니 네가 알아서 네 힘으로 이루어 봐라 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집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아들이 불쑥 찾아왔더군요. 명절 때도 연락 한 번 없던 놈이 찾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보러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너스레를 떨던 놈. 직감적으로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비인지라 2년 만에 본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불편해하면서도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마음도 들더군요. 같이 밥을 먹으며 한다던 사업은 잘 되냐고 물었더니 어두운 안색으로 사실 그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며 헬스장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같이 운영하던 여자친구가 매출 금액을 다 빼돌려서 도망가고 사실상 사기를 당한 거라 경영난이라고 매달 월세랑 오픈하면서 빚이랑 더해서 지금 파산이라고 빚이 너무 크다며 저보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네요. 어쩜 불길한 예상은 정말 딱 그대로 가는 건지 뭐 말로는 첫 달은 진짜 잘 되었고 거기서 여자친구가 도망만 안 갔으면 자기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라는 말들을 늘어놓는 아들을 저는 그냥 그저 뻔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빚은 얼마냐고 하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은 부르더군요. 처음 하는 사업을 그렇게 대책 없이 크게 한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면서까지 사업을 벌린 것이었더군요. 정말 이 못난 아들놈은 사업한다고 거들먹거리며 돈 벌어보지도 않았고 밑바닥도 모르는 놈이 무슨 사업인지. 그래서 저는 못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도 나도 늘 뭐 쭉 있으니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돈 다 갚으면 내가 그 돈만큼 해주겠다고. 그게 너를 위한 길이고 그 계기가 진짜 성공하는 길일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망나니 자식이 눈이 뒤집혀서는 지금 그 돈이 없으면 자기가 당장 죽게 생겼다면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너 엄마 죽은 받은 그 많은 돈 들고 갈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아버지 재산에 비하면 그건 돈도 아니잖아요. 이딴 소리를 버젓이 하더군요.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그 돈 다 내 거지 않냐고. 이왕 주실 거 기분 좋게 주시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냐. 라며 저한테 되레 구박을 하더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다 제가 식당에서 그냥 먼저 나갔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뒤따라 달려나와서 돈 안 줄 거냐고 하더군요. 너한테 줄 돈은 단 10원도 없다고 당장 썩 꺼지라고. 내가 죽어서도 너한테 돌아갈 돈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니까. 아들놈이 코웃음 치며 어차피 죽으면 법적으로 그 재산 모두 제가 들고 가게 되어 있다고. 진짜 꼰대처럼 그러냐고 비아냥거리는데 아주 정말 혈압이 올라 미칠 것 같더군요. 니깟 놈한테 재산 줄 바에는 모조리 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라니까 아버지 요즘은 그것도 재산 소송하면 아빠 죽고 나서 다 받을 수 있어요. 몰랐어요? 라며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렇게 아들놈이 사라지고 나서 이 폐류나 말종 같은 아들놈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며 아내의 사진을 멍하니 보며 혼자서 술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들놈은 전화 받자 저한테 말하길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셨나? 어차피 줄 거 왜 그리 빡빡하시냐? 라며 저를 훈계하듯이 하는 말에 저는 모든 돈을 다 쓰고 죽을 거다. 은닉도 하고 너가 모르는 경로로 다 뿌리면 네가 과연 돈 찾을 수 있나 보자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요즘은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인생에 낙이 없으며 힘들 때 항상 힘이 되어준 아내조차 곁에 없으니 노년 우울증이 오는 것 같네요. 아내의 마지막 바람조차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